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기적의 크리스마스 카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과 캐롤로 가득했다. 하지만 10살 소년 에단에게는 그저 쓸쓸한 겨울일 뿐이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에게 특별히 힘든 시간이었다. 몇 달 전 에단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선물도 준비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말했다. 미안하다, 에단. 올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에단은 애써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엄마가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마다 가족이 함께 카드를 만들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에단은 작은 종이에 짧은 글을 적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접었다. 그리고 창가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가 없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너무 슬퍼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카드를 창문 틈에 두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에단은 우체통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카드가 사라지고 대신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에단에게 라고 적힌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었다. 사랑하는 에단, 너의 소원을 들었단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적이 있단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렴.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산타로부터. 에단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카드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침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앞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빵집 아저씨가 따뜻한 쿠키를, 꽃집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웃들이 음식과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아빠는 깜짝 놀란 얼굴로 이웃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노신사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에단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덕분이에요. 그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이었다. 에단이 창가에 두었던 작은 카드가 바람에 날려 거리로 떨어졌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그는 내용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연을 전했던 것이다. 그날 밤 에단과 아버지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작은 선물들이 놓였고 집안은 다시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에단을 꼭 안으며 말했다. 기적이란 건 결국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에단과 아버지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따뜻한 카드와 선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갔다.
제목 바람이 전해준 편지. 2014년 여름,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 사이로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12살 소년 레오는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오늘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할아버지 자크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자크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크의 서재라고 불리는 작은 서점은 낡았지만 언제나 책 냄새와 따뜻한 차 향기로 가득했다. 레오는 할아버지의 가게에서 책을 읽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할아버지, 나 왔어요. 레오는 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조용했다. 늘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자크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에는 레오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레오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레오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곳에 없겠구나. 하지만 슬퍼하지 말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책을 좋아하는 똑똑한 아이야. 세상은 넓고 너는 아직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한단다. 그래서 너에게 작은 미션을 남긴다. 가게 안에 오래된 지도를 찾아보렴. 그 속에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단다.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바라며, 할아버지가. 레오는 울컥한 마음을 삼키며 가게를 둘러보았다. 할아버지가 말한 오래된 지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몇 분 후 서가 한쪽에서 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프랑스 전역이 그려진 낡은 지도였다. 지도의 한 부분에 작은 동그라미와 함께 비밀의 장소라고 적혀 있었다. 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 그는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커다란 나무 아래였다. 러는 땅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그러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2권의 책과 또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레오, 이 책은 네가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하나는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모험 소설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쓴 이야기란다. 언젠가 네가 성장해서 이곳을 떠나더라도 책을 통해 나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상은 넓고 너는 그 안에서 내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언제나 널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러는 책을 꼭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마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러는 책을 펼칠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결국 레오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제목 마지막 선물. 2014년 가을, 일본 도쿄의 한적한 주택가.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노부부 타케시와 유미코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다. 그들의 꽃집
하나노야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미코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앓기 시작한 병이 깊어져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고 이제는 꽃집에 나오는 날도 줄어들었다. 타케시는 그런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다. 어느 날 유미코는 타케시에게 말했다. 올해 코스모스 축제에 꼭 가고 싶어. 코스모스는 유미코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다. 그녀는 매년 가을이 오면 타케시와 함께 근교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곤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밭을 보며 행복해하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타케시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미코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외출이 어렵다고 했고 유미코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타케시는 밤늦게까지 꽃집에 남아 무엇인가를 준비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묵묵히 무언가를 해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타케시는 휠체어에 앉은 유미코를 꽃집 앞마당으로 데려왔다. 유미코는 깜짝 놀랐다. 가게 앞 작은 마당이 온통 코스모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미코는 감탄하며 타케시를 바라보았다. 네가 좋아하는 코스모스를 올해도 보여주고 싶었어. 타케시는 지난 몇 주 동안 가게 일을 마친 후 밤마다 코스모스를 심었다. 유미코가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코스모스를 그녀에게 데려오기로 한 것이었다. 유미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코스모스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마워, 타케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야. 그 후 유미코는 몇 주 더 타케시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코스모스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타케시는 매년 가을이 오면 꽃집 앞마당을 코스모스로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유미코의 정원이라 불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비록 유미코는 떠났지만 그녀의 마지막 가을은 영원히 타케시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코스모스처럼 남아 있었다. 제목 작은 영웅 니콜라스의 기적. 2014년 겨울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6살짜리 소년 니콜라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이 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올겨울도 눈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작은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니콜라스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목장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존은 말이 적고 강직한 성격이었고 어머니 사라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니콜라스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문제가 있어 항상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모험을 즐기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날씨 예보에서는 2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니콜라스의 가족도 집안에서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따뜻한 난로 곁에 모여 앉았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니콜라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귀를 기울였다. 어렴풋이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였다. 엄마, 저기서 무슨 소리 안 나? 사라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눈보라 소리인 줄 알았지만 확실히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동물 같아. 하지만 이 눈보라에 나가면 위험해. 하지만 니콜라스는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몇 분 뒤 아버지는 품에 작은 강아지를 안고 돌아왔다. 새하얀 털을 가진 아직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강아지였다. 녀석은 온몸이 젖어 얼어붙을 듯이 떨고 있었다. 니콜라스는 깜짝 놀라며 살아있어요? 하고 물었다. 아슬아슬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니콜라스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았다. 부모님은 마른 수건으로 녀석을 감싸고 따뜻한 우유를 주었다. 시간이 지나자 강아지는 서서히 몸을 풀었고 이내 니콜라스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부터 니콜라스와 강아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스노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스노우는 니콜라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은 그 후에 찾아왔다. 어느 날 니콜라스는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심장병 때문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고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집까지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순간 스노우가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조용한 강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냈다. 집 안에 있던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니콜라스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그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니콜라스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만약 스노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의사는 몇 분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때 니콜라스는 스노우를 꼭 안아주었다. 스노우가 날 구했어.